자, 오늘 4월 5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봐도 오버슈팅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되게 강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 강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어제 미국 시장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0.5% 정도 다우, S&P, 나스닥 전부 다 그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수 선물이 우리 장중에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현재도 한 0.1%에서 0.15% 정도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나마 환율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0.08 정도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좋냐? 오늘 상해 시장 하루 문 닫았고 니케이 1.6% 빠졌습니다. 좋은 게 없거든요. 좋은 게 없는 가운데 현재 지금 유럽 시장도 오픈했는데 뭐 혼조 정도입니다. 약간 뭐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 추세인 건 맞습니다. 좋은 게 없는 가운데 우리 시장만 나홀로 강했거든요. 그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게 맞고, 강한 이유는 지금 IRA 이후에 2차전지가 어제 한번 조정을 줬다가 오늘 2차전지가 한 번 더 튀어 오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특히 삼성 SDI가 10% 넘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에서 어제 주춤했던 에코프로 8%, 에코프로 BM 4.68, LNF 4.27,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주들이 썩 좋진 않아요. 코스피가 0.59% 거의 0.6%가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이 419개, 하락 종목이 459개. 그럼 하락 종목이 40개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58개가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526개입니다. 원래 1.77% 상승인데 코스닥이, 그러면은 이 정도 상승할 거면 1200개, 300개는 상승해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대부분 코스닥의 대형주들의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전체적 매동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75억 매도, 기관이 3,013억 매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 외인이 기관한테 현물을 좀 떠넘기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런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선물에서 외국인이 6,1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1696, 한 17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로 잡히는데, 이게 저는 진짜 외국인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닥에서 고점을 뚫었는데, 뚫고 나서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넣는다. 그때 강하게 넣는다. 지금 분위기로는 코스닥 지금 950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보고 지금 강하게 매수세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혹은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JP 모건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어 그냥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나 이런 쪽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세력들이 통장을 여러 개,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외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개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 5% 이상을 지분을 확보를 하면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분산을 시켜요. 그러면서 외국인 명의로 이제 계좌를 틀어가지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고 보여주면서 끌어내리는 내 물량들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이 강한 외국인 매수세가 진짜 외국인 매수세인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오늘은 우리 시장 오버슈팅이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랑 같은 궤입니다. 시장이 오버슈팅인 거는 원데이 투데이는 아닌데, 왜 그러냐,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 브리핑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지금 고용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용이 좋다 그러면 문제였어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고용이 안 좋아졌을 때 그걸 호재로 반영할 때도 있지만은, 고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악재로 반영을 하는 게, 시스템 리스크를 한번 봤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보다 시장을 누르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은 사실 더 안 좋거든요. 건설사의 브릿지론이 이제 얼마 안 남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PF 대출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시멘트 얘기하면서 건설사들이 일부러 꼬장 부리는 거 아니냐. 이거 저기 이제 계속 국토부에서는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또 시공사에서 이윤 좀 줄이고 일단 분양해라라는 입장인데, 생각해보면은 건설사나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통상보다 훨씬 더 자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슨 자금? 금융 비용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보다 이율이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융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야지 손해를 안 보고 팔 수 있으니 계속 주택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시멘트 가지고 이제 국토가 올리려고 하니 실제로는 시멘트량 부족하지 않다, 이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국내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포지션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장이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다고 생각하고 상방에 베팅을 하지만 언제 갑자기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인버스 항상 탈 수 있는 준비들 미리미리 우리 회원님들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별주 매매를 하다가 각 나오면은 바로 인버스로 교체하겠다. 지금 시장이 좋은 게 아니다. 수급으로 밀고 올라가는 장이다. 그런 경우 있어요. 어제 제가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장세 때 사실 이렇긴 했어요. 코로나 장세 때도 코로나가 만연해 있고 거리두기가 한참인 상황이고 경기가 팍팍 안 좋아지는데 미리 그걸 선반영했고 주가가 선반영했다는 이유로 정말 수급으로 끌고 올라가서 3,3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약간 뭐랄까 과열돼 있고 그야말로 이제 그 투기 심리로 움직이는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투기 심리로 움직여서 상승을 하면 일단 상승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먹고 나서 대응도 할 거니까 미리 마음들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 대비를 미리 마음의 준비 안 해놓으면은 인버스 매매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갑자기 인버스 타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당황하십니다. 이제부터 장 안 좋아지나요? 죽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장이 죽을 거라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환경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숫자로 나타날 때 인버스로 교체를 할 거니까 미리들 준비를 해 놓으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